안녕하십니까? 여전하시죠? 예, 저도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3개월 만에 동영상 올리려고 지금 찍고 있는 중입니다. 예, 조금 화면이 원활하죠? 예, 제가 좀 그 영상의 질을 위해서 뭘 장비를 하나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세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제 미국보다 더 한 자본주의 사회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됐는지도 모르죠. 완벽한 자본주의 사회. 그래서 이제 금융이 이제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렇죠. 예. 이제 대한민국은 사실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환율이나 어떤 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걱정을 안 해도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거라고 보이고, 집값도 과거처럼 특히 아파트 값이 막 이렇게 과거 IMF처럼 막 급락하고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금융이 이제는 대한민국 전반에 장악하고 있고, 또 사람들의 미래까지도 장악하고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급속하게 주는 게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일이 아닌가. 사람이 이제 인구가 급작스럽게 줄면은 이게 이제 그런 금융 자산 같은 게 이제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러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요 근래에 제 일은 아닌데 제 친구하고, 친구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이제 알게 된 친구죠. 한 30년 지기는 아니고 30년을 뭐 뜸하면 한 번씩 전화하고 뭐 만나지는 않아도 업무적으로 좀 이제 관련성 있는 업무에 같이 종사하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뭐 토로하고, 뭐 저녁은 같이 거의 먹어본 적이 없고, 이제 뭐 점심 정도 나를 찾아와서 이제 그것도 이제 부탁할 일이 있거나 서로 부탁할 일이 있으면 이제 찾아와서 밥을 먹는 정도, 그러면서 이제 호응하는 정도. 근데 묘하게 그 친구하고 많은 것들이 공통점이 많고, 또 시대를 많이 공유했기 때문에 말이 좀 통하고, 그리고 뭐 서로 관계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개말이나 심각한 자기 상황이나 이걸 말해도 뭐 별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말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에 대해서도 많이 뭐 그렇게 많이 적게 안다고 볼 수는 없고, 많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나는 그 친구에 대해서 별로 잘 몰랐죠. 근데 이제 요새 그 친구가 좀 위기상이죠. 인생에 있어서 위기상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뭐 성공을 좀 거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저기 저 여러 가지 이제 중년으로 60세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막차를 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도 뭐 자기가 벌고 있는 보수나 월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대기업 부장급 이렇게 벌고 있는데, 사실 이제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불안도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부담도 있고, 또 이제 뭐 재산은 많이 벌어놨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중년 50대나 40대들이 다 부동산이잖아요. 현금 한수가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이제 자녀들이 크면서, 또 자녀들이 이제 큰애가 35살인데 둘째가 이제 20살, 이제 28, 7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다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긴 하는데, 집에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집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거죠.
이제 속된 말로 강남 사람이에요. 강남 사람이고 속칭, 그리고 또 이제 강남의 아파트는 아니지만은 뭐 고급 빌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경제적으로 안정됐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 친구의 가장 큰 그 것은 뭐냐면 와이프하고 좀 소원한 관계에 돌입하게 되고 또 이제 와이프하고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40대 초반에 결혼을, 30대 후반이군요. 30대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노후를 같이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 와이프가 조금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힘든가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서로 재산이랄지 이런 문제가 이제 반으로 쪼그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자녀도 다 키웠기 때문에 뭐 미성년을 벗어났기 때문에 훨씬 더 쉽죠. 쉽고 뭐 협의만 하면은 뭐 재산분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협의가 되면 뭐 금방 쉽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의 인생이 제가 보면 좀 안타까워요. 남자 일생이란 게 이럴 때 남자가 겪게 되는 어떤 좌절감이랄지, 남성이 물론 여성도 마찬가지겠죠. 음. 근데 제가 오늘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일본 아가씨가, 아가씨라고 하면 좀 표현이 우리 시대에는 좀 맞는 표현인데 지금 유튜버 구독자들한테는 20대나 30대한테는 무슨 아가씨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가씨라는 단어를 좀 안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20대 일본 여성이 20대 그 남자, 한국 남자하고 이제 문화교류전 같은 거에 참석을 해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다가 어떤 남성하고 한국 남성하고 매치가 돼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뭐 1년 전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영상이 보니까 1년 좀 된 것 같아요. 1년 전에는 이제 결혼을 미혼이었는데 이제 1년 뭐 9개월, 8개월, 7개월 이런 영상들을 보니까 한 최근에 결혼한 것 같아요. 이제 일본 여성들은 일본의 문화 자체는 결혼식이라는 걸 잘 안 하니까 일반 서민들은, 물론 부자들은 많이 하죠. 부자들은 엄청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일본의 보통 서민들은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하는 날을 결혼기념일로 보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이제 결혼식을 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독자 이름, 이 유튜버 이름이 마이짱이에요. 마이짱의 영상을 보면서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보니까 한국 남성은 조금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여자보다는 조금 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보니까 남자 얼굴은 보여주질 않더라고요. 남자가 이제 아무래도 얼굴 노출이 어려운 사람이겠죠. 한국인이고 이제 한국에 직장을 다니니까. 근데 이제 그 마이짱이라는 채널은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는 채널보다는 요새 이제 일본 여성, 한국 남성, 이게 국제 결혼이 약간 좀 붐이잖아요. 젊은 친구들한테. 그 계기가 된 게 한국 여성에 대한 실망감, 또는 이제 한국 여성의 실망감이라기보다는 한국 여성의 결혼관, 이제 바뀌어지는 결혼 문화, 그런 것에 대한 한국 남성들의, 20대 한국 남성들의 실망감이죠. 30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뭐 퐁퐁남 그런 것으로 대별되는 한국 남성의 결혼에 대한 무한 희생,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한국 남자의 그 지금 20대 남자들의 결혼관이, 가치관이 변하면서 이제 동등한 형태의 결혼을 원하는데, 동등한 경제적이거든 가사든 동등한 형태의 결혼을 원하는데, 지금 현재의 뭐 우리나라 20대 여성, 30대 여성, 뭐 40대 여성도 물론이지만 그다음에 그 위에 뭐 부모님들 세대에 대한 남성 사이나 그런 것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나 많은 그 남성들한테 희생을 강요하죠. 남성들한테 일단은 뭐 결혼하려면 네가 직장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집도 준비해 와야 되고, 그런 것들. 근데 사실 그런 걸 해올 수 있는 남성들이 대한민국 20대 30대 남성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강요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기대치가 높아요.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의 그 한국 남성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높아. 사실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도 그런 말 해드렸는데, 보통 사람, 보통 남자에 대한 그 기대치가 거의, 보통 남자에 대한 기준이 거의 상위 5%, 상위 연봉이나 무슨 경제적 기준이랄지 외모랄지 그런 기준이 거의 상위 5%를 다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사람 외에는 뭐 품절남이 아니죠. 그런 사람 이외의 사람들은 마치 루저처럼 취급받는 세상이, 지금 세상은 아니죠. 루저처럼 취급하는 여성들의 남성관,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기 한국 남성들의 좌절, 20대 남성들의 좌절,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여성이 상당히 그래도 어떤 동등한 경제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또 여성들이 본인들의 희생을 뭐 여자력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문화적 풍토, 그 다음에 결혼식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결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그 다음에 거주비 같은 것도 뭐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꼭 맞벌이를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여성은 여성으로서, 일본 여성으로서 집을 열심히 관리하고, 또 그러면서 또 남자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여성의 희생각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일본 여성만이 아니라, 이제 일본 여성도 그러겠지만, 일본 여성만이 아니라 다른 뭐 라오스나 뭐 이렇게 또 뭐 다른 그런 여성적인 관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 남성들이 선호하는 경향이다, 결혼 대상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뭔 말이냐면, 이제 그 친구가 50대 이제 후반에 들어가서 이제 본인이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많은 것들을 이뤄놨는데, 정작 이제 본인은 이제 뭐 쫓겨난다라고 보여지는 형태로 결혼이 해체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물론 이제 그 결혼식 기간 내내 행복한 건 있었죠. 가정을 이루면서 또 거기서 느껴지는 만족감, 그러면서 또 가정 와이프 전체 차가 있고 애들이 있으면서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갈망감 또는 그런 것들을 만족감들이 있어서 부를 이루고, 그런데 이루는 데는 일조를 했겠지만 결국 이제 그 애들도 엄마 아빠가 있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족함이 채워졌고, 근데 이제 그 여성은 그런 식으로 이제 나를 내팽개치려고 한다, 버리려고 한다, 그런 배신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제 어떤 기분이 태도를 보이게 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자기 기분으로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또 기분에 의해서만이 또 어떤 뭐 세상 사는 것에 뭐 어떤 것들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도는 기분에 따라서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50대에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그 같이 일하는 20대, 30대 이런 특히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갖고 있는 거의 30년, 40년의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렇죠? 힘들죠. 고용을 이루는 것도 힘들지만은, 고용을 하겠다고 해도 고용을 안 와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거 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지금 20대들이 넉넉한 세대인 건 맞아. 넉넉한 세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렸던 선진국의 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월급을 준다고 해서, 내가 사장이라고 해서 그 애들을 내가 과거에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회사 유지가 어렵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참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2차 베이비 부모들이라고 그러죠. 64년생부터 75년생까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내년부터 64년생이 이제 만 60세로 정년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게 한 년마다 한 세대씩 이렇게 이제 정년을 맞이하는데, 그게 이제 64년생부터 75년생까지가 750만 아니 950만 명이라 그래요. 이게 매년 이제 매년 한 100만 명씩 이제 그 뭐지 그 퇴직을 하는 거죠. 노인 퇴직 세대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오는 어떤 그 세대의 그 절망감 같은 게 있어요. 예,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분을 태도에 베이지 말고, 예, 잘 또 살아남아서 또 이 시대를 즐겁게 또 살아있는 한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꼭 추천해 주시고요.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아이템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